네, 안녕하세요. 오늘 한국테크놀로지가 최근에 진짜 수직 하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요 얘기도 좀 해볼 거지만은 더 중요한 얘기를 좀 한국테크놀로지를 기점으로 해서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약간 이 시즌에 특히나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설명 제 경험 빗대어서 좀 해드릴 테니까 이거 뭐 들어보시고 여기 안에 내가 해당되는 종목을 혹시 들고 있는 게 있는지 한 번씩 좀 살펴보시기 바래요. 이게 1월달, 2월, 특히나 1월, 2월, 3월은 진짜 12월부터 이 새롭게 포지션 들어가시는 것들 있잖아요. 뭐 스윙을 치시든 뭐 단타를 단타는 상관없어요. 중장기를 치시던. 저도 뭐 스윙이랑 중장기가 장이 좋을 때는 많이 했었는데 지금 안 하고 있기는 해서 저한테는 지금 당장 해당 사항은 없고 거의 단타로 돌리기 때문에 뭐 포지션이 뭐 하루 뭐 몇 분 만에 끝나기도 하고 아무리 길어져도 일주일 이상 가져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저도 해당 사항이 별로 없는데 보통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단타만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보통 이렇게 뭐 들어가 놓고 기다리고 있고 보통 이런 매매들을 많이 하시죠. 보통 스윙을 원래 많이 치시긴 합니다. 근데 요게 지금 2, 3월에가 가장 위험한 시즌이고 정말 이 시즌에 야,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약간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때가 좀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감사보고서 시즌이라 그렇거든요. 감사보고서. 말 그대로 이 감사하는 그 보고서가 나오는 시즌이에요. 그래서 뭐 작년도에 뭐 매출, 영업이익 어떻게 나왔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뭐 회계 처리한 게 문제가 있고,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시즌이 이제 2, 3월 시즌이다라는 거죠.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감사보고서 나옵니다. 감사보고서 당연히 나오죠. 보통 3월 달에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2월 달 말부터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감사보고서가 나오는데 뭐 적정 우선은 딱 진짜 저도 종목 들고 있을 때 가끔 스윙 칠 때 물론 그런 종목을 애초부터 안 들어가지만서도 공시가 삐끗삐끗 이렇게 뜨거든요. 여기 옆에 공시가 깜빡깜빡 이렇게 떠요. 근데 진짜 그럴 때 가끔 가슴이 좀 철렁일 때가 있어요. 진짜 조심하면서 약간 아리까리할 때 조심하면서 눌러보고 요 딱 두 글자. 적정이냐, 의견 거절이냐, 딱 진짜 이 두 개로 딱 나뉘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적정이 나오긴 하지만 한 2,000개 종목 중에 그래도 1년에 한 30개 정도는 의견 거절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 거절이 나오면 뭐예요? 거래 정지 되는 거지. 거래 정지 되고 정말 어이없게 이런 부분들이 찾아와가지고 그래도 거래 정지가 됐다가 뭐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돼가지고 다시 재개가 되면 다행이지만은 안 되면은 뭐 그대로 상패로 가는 것들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게 되게 많은 시즌이에요. 그래서 2월 달이나 3월 달 특히나 이 시즌은 특히나 주의를 해야 되는데 보통 포지션을 여러분들이 스윙 포지션 새로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보통 12월 1월 달 들어가는 포지션부터 주의를 좀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정말 요런 것들이 지금 이 시즌에 왜 이게 이렇게 나오고 있을까요? 요때 당시에 이슈 안 나왔을까? 이 정도 거래량 나왔는데 무조건 나왔죠. 한번 봅시다. 얘가 나왔던 이슈. 결국 이렇게 될 거지만 보시면은 있네. 11월 28일 날 여기 서보산업과 뭐 사우디 인프라 프로젝트 양해각서 MOU를 체결을 했다라는 이런 소식 때문에 막 강세를 보인다. 이 이슈만 보면 어때요? 한국테크놀로지. 뭔가 엄청 갈 것 같죠. 당연히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막 이번에 특히나 사우디 관련해가지고 그 막 네옴시티니 뭐 뭐니 막 이런 얘기들 막 나오면서 그냥 와 이거 진짜 가겠다 크게 가겠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물론 한국테크놀로지는 그렇게 지금 결정된 상황이 아니라서 한국테크놀로지는 관련이 없지만 보통 이런 시즌에 정말 미친 듯이 이 뉴스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엄청 차트를 매력적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보면 어때요? 딱 이렇게 U자 모양 그리면서 올라갈 것 같은 차트 만들어 놓죠. 여기서 엄청난 이슈 재료들 끌고 와가지고 넣어 놓죠. 사람들이 안 사고 배겨요, 못 배겨요. 엄청난 거래량 터지면서 이거 못 배긴다니까요. 잘못 들어가면 뭐예요? 미끼였죠, 미끼. 근데 이 뭐 지금 한국테크놀로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니까 한국테크놀로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미끼를 던져놓고 사람들한테 물량 다 던지는 겁니다. 이 시즌 앞두고 다 던져놓고 자기네들은 빠져나가요. 뭐 주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사실 저는 세력이란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굳이 비유할 게 생각이 나질 않네요. 그래서 그냥 세력이라고 표현할게요. 세력이 됐든 간에 뭐가 됐든 간에 많이 물량을 들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놓고 다 던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그러면 누가 들어가요? 일반 개인이 들어가죠. 보통 일반 개인이 속아가지고 들어가 놓고 이런 막 폭락 나오면서 막 받아주는 데 없고 이러다가 뭐 그래도 나중에라도 이게 살아오면 다행이지만 이 상태에서 갑자기 의견 거절 뜨고 갑자기 뭐 이런 것들이 막 의견 거절 뜨면서 거래 정지 당하고 갑자기 이제 상장 폐지 절차 도입하고 갑자기 정리매매 들어가가지고 막 이런 것도 10원가 있고 이런 경우들이 정말 재수없게 발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시즌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즌은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참고로
이 여태까지 정말 주식을 오랜 세월 해왔지만 단 한 번도 상장 폐지 당해본 적 없습니다. 예, 자랑이라고 할게요. 상장 폐지 당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위험했던 적 한 번 있어요. 한 번. 얼마 안 됐습니다. 위험했던 적 한 번 있는데 한 번도 상패 당한 적은 없다. 그래서 어떤 비결로 이 상패를 한 번도 안 당할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 설명드릴 거고 그 기준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테크놀로지도 뭐 얘기 나온 김에 설명 좀 드리면서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거 한 번 제가 당할 뻔했던 거 있다라고 했죠. 그거 설명드릴게요. 물론 상패는 아니었고 이거 풀리긴 했는데 제가 새우글로벌 한 번 다뤘던 적 있죠. 새우글로벌. 그때 이 당시에 계좌도 다 보여드렸는데 이 매매 내역들 보여드렸었는데 이 새우글로벌 제가 여기서 매매했었거든요. 여기서 매매해서 들어가가지고 이때 당시 이제 장조일 때죠. 코로나 가지고 막 상승장 나올 때 제가 이 당시에 스윙 치던 시기였어요. 스윙 쳐가지고 제가 여기서 털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더 가는 건데 어차피 고점이면 팔 수 없으니까 뭐 미련은 버렸었는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안 팔고 미련 계속 갖고 있으면서 들고 있었다가 갑자기 이거 맞았잖아요. 이 상태로 갑자기 의견 거절 나왔었나? 아마 그러고 갑자기 거래 정지됐거든요. 이거 그러고 나서 완전 폭락 나오면서 완전 멘탈이 와르르 무너졌겠죠. 뭐 물론 사실 여기서 시스템 걸어놔가지고 이미 정리는 되긴 됐겠지만은 어찌되었든 이러고 나서 이걸 봤더니 되게 시급할만 하더라고요. 보면은. 공시가 이제 보시면은 저 당시가 감사 보고서 막 이런 것들 나오는 거 막 한정 감사 의견이 막 한정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이건 이때 당시로 돌아가서 보면은 자 어디 갔을까요? 여기 뭐 갑자기 막 풍문 또는 보도 3월 달에 다 나온다니까요. 이런 얘기들이 보면은 감사 보고서 나오는데 의견 거절 뜨잖아요. 의견 거절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어이없게 한 번씩 발생한다는 거예요. 저는 고르고 골랐는데도 이번 한 번 정도 위험한 게 있었는데 뭐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없으신 분들은 더 많이 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정상적이었던 종목들이라고 판단되는 것들도 이런 게 나오는데 아닌 종목들은 오죽하겠냐 약간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갑자기 변동성을 막 많이 보이다가 사라져버리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뭐 한 번 위기가 있었지만 일부분 제외하고도 엄청 오랜 세월 동안 한 번도 안 당한 이런 것들을 피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재무는 항상 꼭 보셔야 됩니다. 저 진짜 차트쟁인 거 아시잖아요. 얘기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차트 얘기는 진짜 기가 막히게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트는 제가 분석을 너무 많이 했고 너무 오래 보다 보니까 제 주요 영역이 차트입니다. 오히려 테마나 이런 부분들은 이거를 들고 계시는 어떤 종목을 들고 계시는 그분들이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근데 저 차트만큼은 진짜 순도 높은 차트쟁이거든요. 근데도 재무를 봅니다. 저는. 재무를 봐요. 안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테크놀로지 우선 전 이 보라색 저는 기움증권 쓰는데 이 보라색 아예 보지도 않고 검색 시계는 아예 뜨지도 않게 해놨습니다. 증거금 100인 거 아예 안 봅니다. 왜 증거금 100이겠어요? 이게 증권사 측에서도 이 회사가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굳이 이 레버리지까지 갖다 끌어서 쓸 수 없게 만들어 놓고 네 현금 가지고만 하라고 해서 증거금 100으로 설정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증거금 100인 건 절대 안 건드립니다. 보라색 안 봐요. 안 보고 더군다나 여기서 재물을 보시면 누가 봐도 최근엔 좀 살아난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전까지 너무 안 좋잖아요. 너무 안 좋고 동전주야 더군다나 뭐 그 직전까지는 1,000원대에 가 있긴 했겠지만은 동전주고 지금 1,000원대가 있고 그러니까 한 보통 정상적인 종목들이 동전주까지 갈 일도 없고 야 1,000원대도 잘 안 옵니다. 보통 애징한 한 종목들은. 그래서 그런데 부채비율 1000%. 야, 그러니까 이거를 재물을 꼭 체크를 하면은 최소한 이 정도의 화는 아주 확률 높게 피할 수 있어요. 1번만 체크를 하셔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때 그냥 단타로 들어가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체크 안 하고 들어가시지 마시고 재무 상황 꼭 한번 체크를 하세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이것도 기준을 좀 적어 드릴게요. 영업 적자가 최근에 2년 이상 났으면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그 다음에 동전주인 것도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 살펴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기업 분석 들어가시면은 재무제표 들어가시고 이 자본 잠식이 있는지 체크를 좀 하세요. 여기 들어가면 자본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자본금이 있고 여기 총 자기 자본이 있잖아요. 자본금은 말 그대로 자기 돈이에요. 자기 돈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 장사를 하면은 내가 뭐 이 정도 1억 가지고 시작을 한다. 그런데 자본이 더 적으면 어떡해요? 전체 자본이. 그러면 내 돈 지금 까먹고 있는 거죠. 얘는 지금 자본 잠식도 있어요. 그래서 자본금 대비 이 자기 자본 전체 자본이 더 커야 된다. 근데 여기서 지금 계속 결손금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 손익 누계액이 마이너스로 찍혀 있으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된 자본금보다 전체 자본이 더 적은 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발생하게 되면은 관리 종목으로 편입되고 그 다음에도 해결이 안 되면은 상장 폐지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이
꼭 체크하세요. 자기 자본 잠식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자기 자본금보다 이 전체 자본이 훨씬 많아야 된다. 이게 안 되면은 굉장히 위험한 거다. 그래서 그거 좀 체크하시고 영업 적자도 2년, 보통 3년까지도 봐도 되는데 4년째부터는 이것도 관리 종목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꼭 체크를 하시면서 우선 재무를 기초적인 건 보시는 게 좋고, 정말 내가 재무 볼 줄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기초적인 것도 아예 못 보겠다 하시면 그냥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모든 증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여기 증권사 가 있는 사람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저야 뭐 이런 실전 속에서 이런 실전 싸움을 하는 약간 이 트레이더, 뭐 파이터 같은 기질이라고 하지만, 이 안에서 최소한 이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하루 종일 이것만 분석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증권사는. 이 막 박사학위 이런 거 따신 분들 그냥 기본적으로 질비하게 깔려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 회사만 엄청나게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요, 재무적인 부분들만. 믿고 갈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증거금 100으로 설정을 왜 해놨겠어요? 뭐 괜찮으면 증거금 40 정도만 있고 자기네 돈 빌려줘가지고 이자 더 받아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네들이 이익 취하면 되는데, 위험하니까 이거는 회수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애초부터 증거금 100으로 설정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라색깔, 키움증권 기준으로는 보라색깔은 피하시고 증거금 100인 거는 그냥 다 제끼시면 됩니다. 그냥 증거금 40인 것 중에서만 보시면은 최소한 대부분의 이 거래 정지는 피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꼭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사실 1번만 해도 충분한데 이제 2번, 아까 동전주 얘기 하다 말았죠. 동전주나 한 1,500원까지, 아니 솔직히 2,000원 미만으로 합시다. 앞에 일자인 거. 그러니까 뭐 동전주 플러스 1,900원 밑에 있는 가격선에 있는 건 될 수 있으면 건들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물론 화끈한 것들이 많기도 하고 사실 어느 정도 기준이 서면은 문제는 없긴 한데, 이게 이런 종목, 우선 동전주는 잘 안 갑니다. 이게 진짜 멀쩡한 종목이 동전주로 가는 경우는 거의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고 거의 갈 일이 없으니까 그냥 동전주는 막 내가 이게 지폐주 다시 갈 것 같은 그 막 기운이 샘솟더라도 우선 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제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건 상패 시그널이랑 똑같아요. 거래량이 갑자기 이런 막 바닥권이라선가 이런 구간에서 재무가 안 좋고 동전주인데 미친 듯이 쏘면서 거래량 미친 듯이 쏟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거의 설거지 작업입니다. 그래서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주의하시고 보셔도 2, 3월 달에는 좀 어느 정도 감사보고서 시즌에 잔존하는 이런 어이없는 리스크들, 물론 어이가 없진 않죠. 진짜 제대로 이 리스크가 있는 것들이 많이 되긴 하지만 정말 괜찮아 보이는 것도 한 번씩 걸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최소한의 이 화는 좀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제끼시고 보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한국테크놀로지 보다 갑자기 얘기를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테크놀로지 조금만 할게요. 한국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풍문 또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보시면은 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우선 나왔는데 우선 해결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부자도 아니고 잘 몰라서 이래라 저래라 어떻게 설명은 잘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우선 해결을 해야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오면서 살아나올 수 있고, 그게 지금 안 될 거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시장의 반응이 많으니까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너무 지금 위험한 상황에서 시즌도 지금 안 좋기 때문에 혹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은 손실폭 줄이고 어떻게든 그냥 빠져나온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정말 재수가 좋게 앞전에도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놨던 흔적들이 있거든요. 얘가 지금 잘 살펴보면 급락을 원래 보내는 시즌이 좀 많아요. 보면은 이렇게.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르죠. 신저가를 다 깨버렸으니까 이번에 저가를 다 깼잖아요. 그래서 좀 다르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불꽃 랠리 한번 또 보낼 수도 있거든요. 이 불꽃 랠리 나오면 속지 마세요. 본전에 나오겠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불꽃 랠리 나오면 거기가 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불꽃 랠리 나오면 미련 없이 그냥 내가 손실폭이 줄어들었다 하면 바로 던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는 게 훨씬 유효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될 수 있으면은 제가 뭐 좋은 얘기들을 해드리고 싶지만 워낙 그림 자체가 지금 신저가 뚫리면서 가는 라인이고 리스크가 너무 크게 발생하고 있는 라인이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좋은 얘기를 해드리긴 좀 힘들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끝까지 가보시겠다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될 수 있으면은 불꽃 반등 랠리는 보통 잘 보여주니까 쫙 떨었다 한번 반등 랠리는 좀 보여줘요. 뭐 요 당시에도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와서 이 부분이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나와주면은 본전 생각 X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미련 없이 던진다라는 마인드로 손실 줄어들었다 빨리 던져야지, 약간 이런 마인드로 던지는 전략들을 취하시는 게 더 좋을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테크놀로지가 워낙 급락이 좀 많이 나오기도 하고, 제가 워낙 이런 부분들
두려워하고 처음 시작하던 그 순간부터 싫어하는 거였거든요. 내가 매매를 못 해가지고 손실 보는 건 괜찮아요. 내가 손절 쳐가지고 몇 번씩 손절 치고 하는 거는 괜찮다고. 이거는 제가 그냥 잘못 선택을 한 거고 잘못 판단을 한 거니까. 근데 감사 보고서로 나와가지고 뭐 물론 이것도 피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피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이거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터져가지고 그냥 매매도 못하게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전 그것만큼 싫었던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려워서라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체크를 하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체크를 해보시고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요건 안에 내 종목이 충족되는 게 있는지 반드시 살펴보신 다음에 위험하다 싶으시면은 그냥 포지션 정리하고 다른 거 보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 3월 시즌은 감사보고서 시즌이니까 반드시 좀 주의하셔라. 이 얘기 좀 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